지금부터는요, 오거돈 전 부산시장 어제 성추행 사건으로 자진 사퇴했죠. 이 피해자가 입장문을 내고 그 오 전 시장 기자회견문의 그 내용을 조목조목 에 대해서 유감을 좀 표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데 이게 제가 좀 악성이라고 보는 게요. 성격을 규정을 하면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 이렇게 규정을 하는 게 딱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이 안희정 충남지사 때도 똑같았습니다. 업무상 위력을 동원한 성폭행 사건이었죠. 근데 그것이 같은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의 어떤 선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시 같은 당 소속의 광역단체장이 거의 어떤 성격이 똑같은 어떤 이런 짓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민주당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국민 앞에 어떤 낮은 자세로서 그러니까 사죄를 하고 책임을 지고 해결을 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점 분명히 이거는 분명히 해야 될 것 같고요. 민주당 지도부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문제는 여기서 더 나아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러니까 선을 그을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미래통합당 같은 경우는 자, 이 행위가 4월 초에 벌어졌는데 왜 그러면 총선 지나고 나서 이것이 지금 사태로 가느냐? 결국은 총선을 의식해서 시점을 조율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피해자가 입장문에서 분명히 밝히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밝혔냐면 어떤 외압이나 회유도 없었고 이것이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라고 뭔가 분명히 입장문, 글로까지 밝혔거든요. 근데 이거를 무시하고 여기에 뭔가 좀 정치적인 뭐가 깔려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국정조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가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역풍 맞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런 점에서 미래통합당도 수위 조절은 좀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이제는 더 이상 맞을 역풍도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도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해야죠. 이것을 정치적으로 악용하면 안 되죠. 이제 다만 우리 당의 미래통합당에서 지적하는 건 그거죠. 이게 이미 4월 달에 일어난 일이고 부산 시민이 몇 명입니까? 340만이에요. 그 엄청난 그 광역 시의 그 단체장 아닙니까? 소속 단체장이잖아요. 민주당 소속의. 이런 단체장이 저지른 일에 대해서 사퇴 기자회견하는 1시간 전에 이걸 알았다? 이거는 엄청난 당의 정말 오작동이죠. 이것을 알고도 이것을 감췄다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오해나 악용이 아니라 이것은 정상적인 당이라고 하면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것은 야당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치적인 어떤 악용이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이것은 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10개라도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는 게 아니라 100번, 200번 사죄를 해야 되죠. 당 입장에서는. 갈라서 봐야 되는 게 첫째, 그러니까 왜 민주당이 그럼 사전에 이거를 파악해서 사전 조치를 하지 못했느냐라는 이야기는 결과론적으로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복기를 해보면 종합을 하면 부산시당 같은 경우도 민주당의 부산시당도 이 사실을 언제 들었냐면 오거돈 시장이 어제 11시 오전 11시에 이제 기자회견에서 사퇴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2시간 전. 오전 9시에 일방적으로 들었다라는 것이 되니까 일단 만약에 이것이 거짓말이라면 그건 캐라. 만에 하나라도 민주당이 어떤 이런 경위 설명에서 뭔가 풀리지 않는 의혹이 있고 아닌 것 같다고 하면 그건 미래통합당이 캐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건 하시라. 근데 문제는 그게 맞다면 민주당이 이 설명이 맞다면이라고 하는 데서부터 이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면 왜 민주당은 사전에 알지 못했느냐라는 이야기는 너무나 그거는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인 어떤 추궁밖에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당원, 그러니까 소속 단체장에서 감찰권을 갖고 있거나 상시적으로 아멘 감찰을 하는 어떤 시스템이 있다면 그런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면 당사자가 이야기하지 않아서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제가 지금 여기서 좀 쟁점을 조금 제가 처음 질문에서 앞당겨 좀 다시 가져와 보겠습니다. 오거돈 전 시장이 어제 기자회견에서 입장문을 냈고 기자회견에서 이제 입장을 밝혔고요. 여기에 대해서 피해자 입장문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곳에서 발생한 일은 경중을 따질 수가 없다. 그것은 명백한 성추행이었고 법적 처벌받는 성범죄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결국은 오거돈 전 시장의 그런 어떤 어제 기자회견의 내용 자체에서부터 피해자는
만족하지 않고요. 그렇죠. 대단히 비판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예. 비판받아 마땅하죠. 왜 그러냐면 경중의 그러니까 그러면 가벼운 성추행이 있고 무거운 성추행이 있습니까? 일단 거기서부터 제가 볼 때는 오거돈 어떤 시장의 사퇴 선언은 잘못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짓을 벌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변호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변호할 이유도 없고 그다음에 이거는 친고죄도 아니기 때문에 반의사 불벌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검찰이 되든 경찰이 되든 수사해서 처벌할 건 하라는 얘기예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그거겠죠.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거돈 시장이 예를 들면은 뭐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 뭐 이런 식의 표현을 좀 하고 그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화가 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건 오거돈 시장이 정말 잘못 대처하는 것이고 잘못 저지른 것뿐만 아니라 잘못 대처하는 거에 대해서 피해자는 화가 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거는 그거예요. 100번 그 민주당 내에서 이 사실을 사전에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당에서 대처하는 것도 굉장히 저는 이상하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예를 들면은 당내 여성위원회라든지 많은 관련 그 기관에서 민주당 관련 기관에서 소속 기관이죠. 단 한마디도 없어요. 이게 만약에 통합당 의원이나 통합당 자치단체 광역단체장이 이런 그 일을 벌였다고 하면은 정말 벌떼처럼 들고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굉장히 무언가 잘못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알고도 여태까지 가만히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성 있는 지금 대응이 안 나오니까. 그런데 일단 그건 사실관계로 좀 바로 잡을게. 오거돈 시장이 11시에 그 사퇴 기자회견 하고 3시간 뒤에 윤호중 사무총장이 마이크 앞에 서가지고 고개 숙이면서 90도로 그러니까 그 인사하면서 사죄 표명을 했고요. 바로 윤리심판원 수집을 해가지고 징계 조사와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지금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선고 후에 이제 그 휴가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니까 지금 보도에 따르면 이해찬 대표가 이제 직접 전화로 지시를 해서 이거는 그러니까 사무총장이 직접 나가서 국민 앞에서 정확히 입장을 밝히라고 지시를 했고 그에 따라서 윤호중 사무총장이 3시간 만에 그러니까 입장을 표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는 어찌 본다면 기민하게 대처를 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 하나는 그러니까 정리를 하고 좀 넘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니 근데 340만 부산 시민이고요. 윤리심판원들이 의결 정족수가 안 돼가지고 결정을 못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지금 민주당이 성의 없이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아니 그건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관계. 일단 지금 일방적 전혀 다른 보도도 있는 게 뭐냐면 그리고 윤리심판은 소집한다니까 또 어떤 언론 몇몇 언론 또 뭐라고 했냐면은 조사도 하지 않고 그럼 징계부터 하느냐 꼬리 자르기 아니냐 또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하면 순서가 자, 그 비록 오거돈 시장이 자기 스스로 어떤 그러니까 인정을 하고 사퇴 선언을 했지만 피해자는 이 사퇴 선언 내용에 일부 부적합한 표현도 있고 잘못된 것이 있다고 하니까 정상적인 수순은 당이 나서 가지고 전후 과정을 정확히 조사를 하고 사안의 성격에 대해서 규정을 한 다음에 징계 들어가는 게 순서에 맞는 거잖아요. 지금 그 프로세스를 밟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보는 아닌 것 같고요. 오거돈 시장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제가 볼 때는 오거돈 시장이 잘못한 것 중에 크게 또 잘못한 게 뭐냐면 이 피해자 측에서 사퇴 선언할 때 사퇴문을 나한테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퇴 선언이 있고 한 다음에 조그맣게 했던 뭐 경중에 관계없이라든지 이런 어떤 피해자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2차 상처를 받을 수 있는 표현이 들어갔다는 점.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오거돈 시장은 비판받아 마땅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바로 왜 그럼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당이 면밀히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철퇴를 내야 되는 거죠. 순서를 안 하면. 알겠습니다. 그래서 직전 이해 당사자인 그 가해자인 오거돈 전 시장 어제 기자회견 후 잠적했던 보도가 나오는데요. 이게 사실상 좀 얘기했을 때 그 안희정 전 지사의 사건처럼 위력에 의한 성추행 사건은 닮은 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당시에도 보면은 안 전 시장이 잠적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나요? 그 안희정 씨, 그러니까 그 안희정 지사가 이 문제가 이제 그 폭로가 되자 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인가에 어떤 입장을 밝혔다가 나중에 입장이 선회가 되고 그다음에 그 지사직에서 그만둔 다음에 거의 이제 그 은둔 생활에 은둔이라고 표현할지 잠적이라고 표현할지 이제 그 용어 어떤 선택은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지만 대중 앞에 전혀 나서지 않고 그냥 제 기억으로는 친구가 어떤 그 제공의 장소에서 그냥 거의 칩거다시피 한 적이 있었었죠. 근데 그 장소는 이제 서울 지역이었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오거돈 전 시장의 이런 사퇴 기자회견은요 이렇게 연결해서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제죠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으로 연루된 이 송철호 울산시장 첫 공판 준비기일이 있었고 이게 10분 만에 종료됐다고 합니다. 또 이런가 하면 김경수 경남지사도 댓글 조작 사건 관련해서 항소심을 진행 중인 상황에서 오거돈 전 시장의 이 문제까지 겹치면서 그동안의 여권이 부산, 울산, 경남 이른바 PK 지역에 공들여서 이뤄놨던 어떤 정치적 기반이 상당 부분 훼손되는 게 아니냐라는 어떤 진단이 나오네요. 그렇죠. 그 부울경 예. 정말 큰 지역의 단체장들이 지금 다 이제 재판을 받게 생겼습니다. 재판을 받고 있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그 민주당도 이것은 뭐 적당히 사무총장이 나와서 고개 숙이고 그냥 잘못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당대표 이하 지도부와 아마 당원들도 이에 대해서는 좀 진지한 그 조사, 그다음에 사과, 사죄 이런 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선거에 이겼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보면은 뭐 정말 그 너무 또 그냥 그 오만스러운 그 언급을 하는 그 당선자들도 있더군요. 벌써 네. 세상이 바뀌었다 막 이러고 물론 저 여당이 이겼습니다. 야당이 잘못했고 이번에 여론조사 결과도 보니까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을 심판했다라는 게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 저희 야당은 받아들여야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지금 저지른 단체장들이 저지른 부도덕한 면에 대해서는 국민께 진지하게 좀 사죄를 하고 잘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죠. 지금 상황에서 부산이란 지역은요 코로나19 대응하기 위해서 전 국민적인 힘을 좀 모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부산시의 시정 공백은 코로나19 대응에서 경제적으로 그 한 축 부분, 한 주요 부분이 지금 공백이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라서 지금 나오는 것이 벌써 내년 4월로 예정돼 있는 재보궐 선거에서 여야 후보군들이 좀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거론은 지금 많이 되는데 뭐 김영춘 또 통합당에서는 뭐 김세연 의원, 뭐 이진복 의원 뭐 다들 거론이 되는데 제가 궁금한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당원에 보면은 이런 그 부패 연루됐거나 이런 부도덕한 일로 재보궐 선거하게 되는 경우, 그러니까 자당 소속의 단체장이 그런 재보궐의 원인을 제공한 경우에는 그 당에는 이제 후보를 내지 않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근데 그런 그 당원 당규를 지킬지 아니면 또 그냥 무소속으로 슬쩍 친문 인사 무소속으로 슬쩍 이렇게 해가지고 내보낼지 저는 그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민주당 이제 당원 게시판에 권리당원 게시판에도 바로 나왔던 이런 지적. 그러니까 당원을 이렇게 했는데 후보를 내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목소리가 이제 벌써 나오고 있다. 이런 지금 보도도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아침에 제가 마침 민주당 대변인이라고 인터뷰를 해서 바로 그걸 이제 그 질문을 했죠. 그러니까 당원은 96조 2항에 분명히 지금 이게 있는 건데 후보 공천할 거냐 말 거냐. 근데 이제 물론 그러니까 이것까지 포함해서 당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검토를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어찌 보면 모범답안만 이야기하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그건 뭐 대변인 선에서 이야기할 답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너무 빠르죠. 4월 7일로 되어 있으니까 내년 재보궐 선거가 4월 7일이거든요. 예정일이. 근데 지금 여기서 그러니까 결정하는 것은 너무 빠른 것 같고요. 아무튼 당 지도부는 아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 사안인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심각하게 고민해서 피해자였던 구제 2차 피해가 전혀 발생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그 강력한 봉쇄망을 좀 만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좀 주목할 만한 그 검찰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수사 본격적으로 시작한 상황에서 황운하 당선인 대전 중구 지역구죠. 선거 사무실 압수수색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소식이 나왔을 때 청와대 선거 개입 수사가 좀 또 이렇게 속도 내는 것인가 했는데 당원 명부 관련되는 거라면서요? 그러니까 지금 지금까지 나온 걸 종합을 하면 이제 경선에 붙였던 것이거든요. 경선에서 이제 황운하 그 당선인이 이제 후보가 됐던 과정인데 경선 과정에서 어떤 당원 명부를 그 확보를 해가지고 이걸 경선에 이제 활용을 했다. 이제 그 상대 경선 후보가 이 문제를 이제 제기를 했고 그래서 압수수색을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황운하 이제 당선인은 이거에 대해서 오늘 또 기자들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건 뭐 통상적으로 했던 일이다라고는 취지로 또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검찰이 어떤 그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수사권을 지금 남용을 하고 있다라고 그러니까 비판을 했는데 여기에는 뭐냐면 정말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이겠느냐 아니면 어떤 검경 수사권 뭐 조정부터 시작을 해서 울산권까지 해갖고 계속 검찰에게 각을 세웠던 자신을 지금 표적 삼아서 하고 있는 것이냐
그냥 황운하 당선인은 오히려 후자 쪽에 좀 무게 중심을 두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선거사무소 아닙니까, 그렇죠? 선거사무소는 임시사무소예요, 대부분. 선거를 위해서 만든 사무소이기 때문에 그 과거의 행적은 거기에 별로 나와 있지 않을 거요. 그래서 저는 별거 정말 그 선거 사범 피의자로서 그런 아마 수사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요건에 대해서는 말이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래 선거 사무실에는 그러니까 뭐 중요한 어떤 서류 같은 걸 금고에 없죠. 이렇게 넣어놓지 않는 건가요? 그렇죠. 선거사무소는 대부분 당원 면부하고 당연히 선거사무소 예를 들어서 물산 사건이라고 한번 가져오면 그게 거기 가서 있을 이유는 전혀 그럼요. 없죠. 거의 다만 없죠. 알겠습니다. 당선되자마자 압수수색 대상으로 찍었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제 대중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심어주느냐. 네. 오히려 이게 깔려 있다고 봅니다. 근데 선거사범은 즉시 하게 돼 있어요. 가능한 한 빨리 해가지고 왜냐하면 그 수사기관도 그렇고 빨리 재판을 해가지고 보궐선거가 일어날 것 같으면 빨리 재보궐선거 일어나게 하는 게 그게 원칙입니다. 알겠습니다. 추가 압수수색이 일지 그것까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